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도서 리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새 베스트셀러 1위 아주 핫한 책인데요. 표지도 노랗게 아주 봄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저자분은 제임스 클리어이시고 미국 최고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한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이 저자분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정돈한다라는 거, 이건 뭘까요? 친구들은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 하는 동안에 나는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서 자신감을 되찾아 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신감이, 어떤 일에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도전 의식도 생기고, 뭐든지 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대학교에서의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생을 사는데 사실 한 방은 없어요. 다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모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야만이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이 평생 쌓여서 모인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모여서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절대 한순간의 변화로 성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56페이지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다. 우리가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자체가 그냥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음악가가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된대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20kg을 감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kg을 빼다니 3kg 빼기도 힘든데. 자,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국어도 아닌데 외국어를 한다라는 거, 그것도 자유자재로 한다라는 건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자,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의지가 약하고 박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강력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를 하면 그런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작은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습관.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삶의 방향을 이끄는 거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선 생각을, 나의 사고방식부터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는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또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완전 나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면서 인격 자체가 바뀌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또 인격을 바꿔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나가자고요. 자, 그리고 어떤 습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힘들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대요.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몸매 관리도 훌륭하고 일도 잘하고 멋있고 쿨하고 이런 사람
있나요?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저렇게 관리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워너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옳다라면 그 행동을 하시면 된대요. 자, 그리고 나쁜 습관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큰 소리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좋대요. 나 막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먹으면 살찌고 건강을 해칠 거야.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로 말하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된다고 합니다. 네, 먹을 거 참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습관을 행할 때도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더 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습관을 이렇게 머리가 간지럽지 까맣는데 자, 새로운 습관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명상 오전 7시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거다.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간. 그리고 공부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외국어를 공부할 거다. 이렇게 시간, 장소,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행동에 옮기는 거죠.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더 크겠죠. 자,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쉽진 않죠. 자, 운동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 계단을 보면 만약 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을 올라간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언제나 접시에 채소를 먼저 담는다.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다른 살찌는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고 싶지 않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그리고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어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그런 습관을 행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서 집에 공용 공간들에 두어라.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물병을 채워서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계속 옆에 둔다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유혹이 되게 많잖아요. 집에 와서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자꾸 막 TV를 보고 싶다던가 핸드폰 계속 보게 되고 이 핸드폰도 엄청난 늪이잖아요. 클릭하고 계속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그러잖아요. SNS 보면 되게 화려하고 멋지고 이 사람 삶은 이런데 난 왜 이래. 그거 질투하느라 내 일을 못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끊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 투입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에 최적화하는 데 써라. 자, 그러면 나의 에너지, 다른 에너지에 뺏기지 않게 내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내가 정말 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 신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저녁 밤늦게 하려면 지쳐서 못해요. 저희 딸도 일어나면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이따가 이러다가 나가서 실컷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체력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두면 그게 더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2시간 걸릴 거 1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 너무 피곤할 때 계속 미루다가 진짜 기진맥진할 때 하려면 사실 1시간이면 하는 걸 막 2시간, 3시간 그렇게 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134페이지 이걸 보고 저도 띠용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은 그걸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습관 점수표를 활용해라 라고 합니다.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는 일. 그럼 습관을 처음에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두 번째 30분간 운동, 세 번째 매일 30분 독서, 이렇게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서 그걸 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 점수표에 언제 어디서 할 건지를 메모를 더 해두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재는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인 걸까요? 선천적인 걸 믿으시나요? 후천적인 걸 믿으시나요? 자, 저는 후천적인 것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육을 받고 훈련되는 것 뿐이다. 교육받고 훈련되는 것. 그것이 천재를 만든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운동과 돈.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습관도 계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운동. 자,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과업으로 여긴다고 해요.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나의 능력을 키우는 시간.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바꾸는 거죠. 자, 돈을 절약하는 건 종종 희생과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약이라고 하는 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자, 지금 아껴둔 돈은 나중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185페이지에 되게 마음에 와닿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2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단을 2집단으로 나눴는데 한 집단은 양적 집단이라고 해서 어떤 수행 과제의 양으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찍기 수행을 하면 그 사진을 100장을 제출하면 그건 A를 받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제출하는 거. 양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질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오직 한 장의 사진만 이제 제출하는 거. 그래서 질로만 정말 이게 양질의 사진인지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진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제 2집단으로 했는데 그 2집단 중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사진은 바로 첫 번째 집단, 막 100장 막 찍었던 그런 양적으로 승부했던 그 집단 있죠. 거기서 정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되게 놀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완벽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냥 딱 한 번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수백 번, 수만 번 계속 해보고 사진을 이제 찍을 때도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계속 방법을 테스트하면서 이 양적 집단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술 또한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행해보고 행하는 거.
사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해서 또 해보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했던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계속 찍으면서 했던 것이고 다른 쪽으로는 계속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습관 자체도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다. 습관도 횟수에 내가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할수록 그게 완전 내 몸에 배어서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그러한 습관. 네. 자,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만약에 이제 습관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연필이나 볼펜, 노트, 그림 도구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그냥 바로 하고 싶게끔.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이나 신발, 운동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싶은가? 네, 제가 바라는 반대요. 자,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잘라서 용기에 소분해 두고 주중에 쉽게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더 그게 습관이 들이기가 쉽고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 좀 많은 편이어서 여드름이 어쩔 때 많이 올라와서 양배추를 일주일에 한 번은 잘라서 끓여서 갈아서 냉장고에 유리병에 한 7개 정도 둬요. 그럼 진짜 양배추 먹으면 신기하게 피부 트러블이 다 들어가서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과일과 채소, 네, 먹는 거를 또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분해서 용기에 넣어두는 것.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 내 주변의 환경. 그럼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걸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 눈에 보이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습관을 할 때 정말 이게 좋은 습관인지는 알지만 하기 싫은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근데 진짜 읽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을 한 페이지만 읽어야지.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야지.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노트를 펼쳐야지. 제일 중요한 거 첫 단계로. 네,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작을 먼저 쉽게 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고 해요. 우선은 시작은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자, 그리고 자,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여기 22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요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잘 보이시려나? 분명하게 만들어라. 자, 분명하게 만드는 거. 습관 점수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매일 운동해야지. 그리고 또 까먹고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습관 점수표에다 내 원하는 습관을 분명하게 써보는 것. 그리고 이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 그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 그러면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더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기 쉽게 만드는 것. 하기 쉽게. 2분 규칙을 이용해서 한 2분만 해보자. 너무 시간을 길게 잡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칙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도전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도전. 그런데 자, 어려움에 대해서 최상의 존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 자, 그럼 이 존 상태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당신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4살짜리와 진지한 테니스 경기를 한다면 곧 테니스가 지겨워질 거다. 왜냐면 엄청 쉽고 계속 당신은 득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쉬워도 하기 싫거든요. 반대로
로저 페더러나 윌리엄스와 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경기를 한다면 아예 동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하는 거다.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 맞는 일.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나한테 딱 맞는 적합한 습관.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게 나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도 나한테 너무 쉬워도 시시해 보이고 너무 어려워도 못하겠고 딱 적합하게 레벨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을 하는데 정말 위험한 것. 그것은 바로 지루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루한 일 많잖아요. 맨날 일어나서 뭐 회사 가고 업무 보고 집에 오고 똑같은 쳇바퀴의 삶이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면 계속 그것을 지루하지만 계속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해내는 것. 그래야 정말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서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 나가지만 어느 날에는 분명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힘찬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출근하기 싫을 때가 온다. 체육관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순간이 온대요. 글을 쓸 때가 됐는데 타이핑하기가 싫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오지요. 자, 이럴 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곳이 바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정말 하기 싫어도 전문가처럼 해내는 것.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야 진정한 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근데 아마추어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작업해 나간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그냥 급한 일만 하고 자기가 하려던 진로에서 목표에서 벗어나가 버린다. 이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동기를 느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계속해 나가는 능력이다. 계속해 나가는 능력. 자,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루하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 순간을 버티면 또 좋은 일이 있거든요. 네. 100번만 반복하면 그건 당신의 무기가 된다. 100번 반복. 자, 그리고 마지막쯤에 도달을 했는데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그건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영원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습관 만드셔서 행복한 일상, 생활에 나가시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도서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